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진표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124주년 노동절입니다. 전 세계 근로자들의 연대와 단결의 날이자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결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7년 동안 낙수 효과를 노린 줄푸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재벌 대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근로자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의 38%에 불과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도입하자고 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고, 이미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경기도 및 산하 공기업과 위탁 경력을 맺은 근로자들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자는 조례를 추진하였고, 김문수 지사의 제1차 제2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재차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의 김문수 지사는 엊그제 또다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2차로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이처럼 반서민, 반민생, 반노동성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3명은 지난달 중순 이번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 도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생활임금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통해서 저임금이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갈수록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임금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은 소득과 소비를 늘려서 내수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초래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도정을 맡게 된다면 이번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 6기 경기도의회에서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엊그제 저는 안전공동체, 안전사회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1250만 경기도민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한 해에 40가족, 하루에 40명씩 자살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모녀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저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3중의 사회안전망 체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표의 첫 번째 사회안전망, 이것은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123 매니페스토입니다. 일자리 1등 경기도, 일자리 예산 2%로 확대, 그리고 매년 일자리 20만 개의 창출, 청년, 여성, 어르신 세 계층의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챙기겠다 하는 것이 그 구상입니다. 제2안전망은 세모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세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과
자원봉사자와 복지 수혜자를 연결해주는 어깨동무 복지가 그 핵심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데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 28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대3으로 분담하는 법안을 이미 성안했으며 다음 주 연휴가 끝나는 즉시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제도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기도민 3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첫 해에 1,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깨동무 복지는 제도적 측면의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전달체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과 복지 담당 공무원 그리고 복지시설을 네트워킹으로 잘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복지의 최종 수요자를 복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고 면담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깨동무 복지와 함께 소득 상실 및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웃이나 주변의 제3자가 긴급한 도움 SOS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복지 신문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3의 안전망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이 금액의 지급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어려운 이웃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기도만의 최후 안전망입니다. 세 모녀의 어머니처럼 파출부나 개인, 간병인 등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제 가입 등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이 있고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준비된 경제도지사로서 경기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통해서 소득 격차를 줄여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